KBO 키움 감시 체제 도입. 자, 이 주제가 오늘의 마지막 이슈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 키움 히어로즈 참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움 히어로즈 최근에 이장석 전 대표이사 이야기부터 해서 감독 경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장석 전 대표의 딸이 또 인턴으로 채용이 되면서 이게 또 사실로 밝혀졌고 결국에는 조사에 좀 착수하겠다고 KBO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이후에 영구 실격이 되면서 KBO 구단 운영 관련해서는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황인데 참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딸 채용이 또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됐고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KBO 쪽에서 이제 셀러리 캡도 이야기도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 채용에 대한 조사까지도 착수를 좀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는데 한 번에 좀 여러 이슈들이 좀 터졌습니다 지금. 감독 경질부터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너무 늦게 조사에 착수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아니 근데 저는 조사하는 건 좋은데 네. 뭐 어쨌든 뭐 입김이 있었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죠? KBO가 무슨 조사를 해.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KBO가 법 집행 기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장석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그게 문제예요.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키움의 대주주로 남아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야구에서 이제 퇴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퇴출돼 있지만은 공공연하게 뒤에서 다 네. 뭐 팀에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O가 조사를 해서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퇴출보다 더 강한 뭐 제재 조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에도 뭔가 이제 키움을 정조준에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했는데 네. 키움을 두고 네. 키움을 향해서 네. 뭔가 이렇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상 네. 지금도 이장석 전 대표는 구단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가까이 하잖아요. 있는 뭐 자신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 그런 예. 인물들을 이제 구단 운영에 참가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O가 뭐 키움 운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주목해 볼 거는 저는 일단 셀러리 캡 제도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아직 뭐 완전히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실행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키움이 지금과 같은 운영을 할 수 없게 셀러리캡 제도가 많이 바뀌려고 해요. 네. 이제 뭐 공식 발표가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하한선. 네. 네, 하한선을 아마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셀러리캡 제도가 새로 이제 좀 리뉴얼되는 셀러리캡 제도는 27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27년도부터는 하한선도 생길 거고 하한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KBO가 해외 리그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이 해외 리그가 단순히 MPB나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축구, 일본 프로농구 네. 여기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셀러리캡 제도가 있고 셀러리캡 제도를 어기면은 또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더불어서 지금 KBO는 이 중계권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네. 거의 뭐 TV 중계권과 뉴미디어 중계권 합치면 거의 1,000억 원이 돼요. 맞아요. 이 1,000억 원의 수입을 현재는 10개 구단이 동등하게 나눠 갔습니다. 나눠갔죠. 그런데 스페인 리그를 보면요. 구단의 재정 상태, 그리고 흑자냐 적자냐, 구단의 성적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또 분배를 한다고 해요. 네. 이런 것도 지금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이제 중계권 계약도 굉장히 절묘하게 내년이 끝나면 새로 맺습니다. 네. 26년 시즌 끝나면 중계권 맞아요. 계약 새로 해야 돼요. 셀러캡 제도도 27년도에 새로 좀 바뀝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KBO가 키움을 직접 어떻게 뭐 제어하거나 뭐 누구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돈을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리그의 제도를 바꿔서 유도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한선을 만들고 네. 중계권료 분배를 만약에 적자를 나거나 아니면은 구단 운영이 좀 엉망이거나 아니면은 순위가 너무 낮거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구단은 다른 구단이랑 똑같이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은 중계권료 배분이 10분의 1이지만 이런 구단한테는 20분의 1만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외 리그의 사례를 굉장히 지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단 운용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단이 좀 더 제대로 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KBO 규정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셀러리 캡 상한선이 137억 네. 정도 돼 있고 하한선이 없죠 지금. 없습니다. 하한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넘긴 LG와 예. 뭐 지금 가장 돈을 적게 쓰는 키움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지금. 네, 네. 3-4배 차이가 나고 사실 이거는 뭐 연봉 상위 40위 안에 있는 선수만 이제 포함돼서 넣은 건데 전체 운영비로 만약에 놓고 보면요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뭐 보도가 됐는데 이군 문제도 꼭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예요. 네. 지금 키움이 사용하는 고양 그 야구장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어느 얘기도 나오면요 키움 2군 선수들이 저희 그냥 고향에서 야구하는 것보다 인근에 있는 이천에서 야구하는 게 더 좋아요. 원정 경기. 네. 아. 왜냐하면은 이천 LG 챔피언스 파크나 두산 베어스 파크는 네. 훨씬 시설이 좋거든요. 현대 시설이고. 그래서 심지어 키움 2군 선수들조차 그냥 우리 고향에서 하는 것보다 버스 타고 이천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더 좋다. 당연히 이때 원정팀의 불만 더 크죠. 네. 예, 이천에서 야구하는 LG 두산 2군 선수들이 고향 오면은 거기에 대한 역체감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뭐 2군 선수들이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건 더 이상 이제는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2군 선수들도 충분히 뭐 지금 뭐 보면은 그라운드 사정 취소 그리고 폭염 취소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들도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그럴 자격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KBO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고향 시설에 얼마나 낙후돼 있고 어려운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네. 아까 제가 셀러리 캡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내년 끝나고 네. 26시즌 끝나고 FA 시장이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거예요. 이대로만 만약에 뭐 BFA 단연 계약 없이 진행이 된다면요. 26시즌 끝나고 지금 시장에 나올 선수가 노시환, 구자욱, 원태인, 최지훈, 홍창기 더불어서 송성문 선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키움은 보여줘야 돼요. 음. 지금까지는 뭐 해외 진출을 뭐 핑계로 해서 어차피 해외 나갈 선수니까 이정우나 뭐 김하성이나 김혜성이나 보냈지만 송성문 선수가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FA 자격을 얻어서 시장에 나온다. 이때 저는 키움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이전까지는 다 이별했잖아요. 네. 떠나 보냈잖아요. 근데 하한선도 이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키움이 다른 모습 보여준다는 거는 송성문 선수를 좋은 대우를 해줘서 좋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한선을 넘긴다. 그러면 저는 키움이 우린 달라졌어라고 증명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KBO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고 하한선도 만들 것이고 한데 그거를 이제 키움이 응답하는 시간은 멀지 않았다. 바로 그냥 내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메이저리그로 선수를 많이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키움 쪽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네. 그 돈을 좀 어디다 썼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샐러리 캠 얘기하면 차라리 벌금 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벌금의 정도가 네. 자기네가 쓸 돈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면 벌금 낼 수도 있다. 네, 이런 연구 있고,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네. 아하. 그러니까 정말 아니면 간신히 정말 모가지만 네. 딱 걸치게 그냥 그 정도만 쓰던지. 저는 그런 거라면은 KBO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키움이 우리가 지금 1군 리그에서 뛰는 다른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그때 주인이 없는 구단이었었다. 정말 뭐 스판서십으로 돌아가는 구단이라고 했더라도 좋은 성적을 냈고 한국 시리즈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스타들이 있었고 네. 그런 스타들이 늘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셀러리 캡은 KBO가 하한선을 또 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도화해서 좀 키움 쪽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 KBO가 좀 키움을 향해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데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키움은 다른 구단과 다르게 스스로 좀 생존을 해야 되는 구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중위권 분배를 차등을 준다. 그러면 저는 키움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100억씩 받아왔는데 네. 키움만 너네는 지금 운영비도 다른 구단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성적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마련해서 이런 구단은 1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50억만 줄 거야.
이래버리면 저는 키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네.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조금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NFL에서 너희가 홈에서 경기하는데 그 경기의 중계 그러니까 좌석이 75% 이하야? 그러면 지역 TV 중계 불락. 엄청 센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엄청 센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든지 MLB도 과거 다저스 사례 보시면 알아요. 다저스의 맥콜트 구단주가 이혼 소송이 걸려서 정말 뭐랄까 이게 정말 추하게 번졌습니다. 온갖 얘기가 막 그냥 타블로이드판에 완전히 막 도배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어요. 구단 팔아라.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손을 떼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 개인 재산인데 개인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살고 죽는 문제로 보는 겁니다. 미국 우리나라 10개 팀밖에 없어요. 네. 10개 팀밖에 없는데 지금 그나마 전반기 막판에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 단장, 수석 코치까지 같이 날리는 것도 사실 처음 봤는데요. 네.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럼 뭐 개인 그거 이거 뭐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회사에서는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프로야구는 지금 인기도 워낙 좋기도 합니다만은 하나의 일반적인 이제 야구 팬들은 하나의 공공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때문에 타 팀이라든가 전체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지.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는 셀러리 캡은 제가 그 구단주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심지어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구단주에 잘하시는 분이 절대 안 팔걸요. 이런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돈도 네. 벌면서. 본인이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9.26%인가요? 지금 주주 네, 상당히 높은. 대주주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좀 이 분위기를 좀 몰아가서라도 이걸 네. 팔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 근데 아마 정관에 있을 거예요. 실행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사회 있습니다. 임원들 이사회가 모인 자리에서 네. 거수를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은 구단에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게 분명히 정관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워낙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랬지. 없었죠. 예,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조치는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용이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움직여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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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대만에서 치러진 마무리 캠프 때도 같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사실 그 캠프가 키움 히어로즈 내부적으로 히어로즈 구단 내부적으로 굉장히 대대히 좀 알리고자 했던 캠프예요. 왜냐면은 계속 팀은 최하위에 있다. 그리고 육성도 이제는 잘 못한다. 네. 드래프트도 좀 의아하다. 이런 선택이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 히어로즈 구에서 얘기한 게 그 대신 우리는 다른 구단이 안 하는 루키 캠프를 한다. 1년째 연차 3진 선수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네. 해외에 나가서 우리는 루키 캠프를 하고 있다. 이 선수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빠르게 프로에 적응할 수 있게 우리만의 캠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이장석 전 대표가 거기에 갔다. 같다. 예. 예. 아니 실제로 좀 문제냐면 구장도 오고 같은 걸 본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이게 무슨 퇴출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2019년도에 그 이장석 전 대표가 이제 옥중살이를 할 때 네. 그때 허민 네, 대표 네, 네. 체제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제가 이 허민 대표가 키움 타자들을 상대로 투구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것도 떠쓰겠죠. 그때 네. 캐치볼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떴었잖아요. 네, 경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 던진다고. 그때 허민 분이 마운드에 올라서 올라서 던져- 박병호 선수를 상대해서 박병호 선수 헛스윙 삼진을 물러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야, 진짜 예, 그때 기자 2분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랬는데 미쳤다 진짜.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선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당시 삼진을 당한 박병호 선수한테 가서 어땠냐라고 공이 물어보는데 어땠나요? 어땠냐라고 물어보기도 힘들고 공이 박병호 어땠나요? 선수도 답을 할 수가 없는 미쳤다 진짜.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뭐였냐면요. 당시 허민 그 네,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그래도 우리가 김하성을 잡는 팀은 돼야 된다. 당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FA 언제냐 이렇게 하는 시기였는데 네. 그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히어로즈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한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수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땐 그래도 뭐 성적은 좋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뭐 최하위이기도 하고 육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결국 희생자는 뛰고 있는 선수들 맞아요.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몇몇 코칭 스태프와 팬들이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키운 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없는 프로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키움이 그렇다고 인기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타 팀에 비해서 물론 이제 샤이 팬들분도 계시겠지만 많지 않은 팬들을 떠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키움에 대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처음엔 저도 되게 박수를 보냈던 때도 있어요. 네. 아, 우리나라도 이런 정말 네. 마케팅으로서 한번 맞아요.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되기도 했었고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그런 걸 여러 차례 봤었는데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지금 명확화하기 때문에 정말 이 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또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뭐 KBO 감시 체제 돌입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더 심각한 거는 뭐 제재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KBO 이 한 팀 한 구성원으로서 지금 키움에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넣어놓고 그냥 볼 수는 없고 계속 저희가 관심을 네, 갖고 네. 어떻게든 뭐 하다 보면 또 좋은 KBO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네, 뭐 압력을 진짜 뭐 하다 이거는 보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네. 움직이도록 열심히 네.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예. 무관심하면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음. 큰 눈으로 계속 뚫어져 보면서 네. 어떻게 네. 운영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은 열심히 좀 플레이할 수 있게 또 뒤에서 도와줘야 되겠죠.